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그 말 한마디를 했더라면, 그 사람 곁에 조금만 더 오래 있었더라면, 아마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요즘 들어 부쩍 자주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사람은 비로소 시간의 무게를 압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내일이 있었고, 다음 달이 있었고, 내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그 무한하던 시간이 어느새 유한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조용하게 흐릅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들이 벌써 결혼을 하고 손자녀를 낳았습니다. 30대에 시작했던 직장 생활이 꿈같이 지나가고 퇴직 통보를 받던 날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벌써 끝인가?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자가 남긴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겨보고 싶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서자여사부 불사주야. 흘러가는 것은 이처럼 쉬지 않는구나.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구나. 단 10글자. 하지만 이 10글자는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부터, 딱 오늘부터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공자가 이 말을 남긴 건 단순히 시간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13년을 떠돌았습니다. 수많은 군주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제자들을 잃었고 고향을 그리워했으며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강가에 홀로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이처럼 멈추지 않는구나. 밤낮으로. 이 말에는 3가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강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의 하루도 지난달도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라고 미뤄뒀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지금은 흐르고 있다는 것. 공자가 강물을 탄식의 눈으로 봤다면 동시에 그것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든 낙담하든 멈춰있든 세월은 흐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 60대에 이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70대에 이 말을 들으셨다면 오늘이 여러분이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이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살 더 먹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각성의 말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강물 위에 서 있습니까? 60대 인생, 70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명언은 2500년 전 공자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루지는 마십시오. 자, 이제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실제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잠시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김정수 씨는 40대 내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야근이 당연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 혼자 계셨습니다. 명절마다 가야지, 생신 때는 꼭 가야지, 여름엔 모시고 어디든 가야지. 그런데 매번 이번엔 일이 있어서가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전화하면 받으셨고 괜찮다고 하셨고 바쁜데 뭘 걱정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으며 김정수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나왔어. 왜 먼저 가요? 나왔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오늘 안녕한가요?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잘 있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순옥 씨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쉬면 되지. 애들 다 크면 그때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지금은 참아야지 조금만 더. 그 나중에가 끝없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에 힘이 빠졌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이순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를 왜 그렇게 함부로 다뤘을까요? 내 몸인데, 내 하나뿐인 몸인데. 여러분, 건강은 있을 때는 공기 같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잃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여행도, 가족과의 시간도, 취미도, 꿈도 전부 멈춥니다. 노년의 삶에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봐야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이제 내가 돌볼게. 박성태 씨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켰고 좋은 집에 살았고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통장에는 노후에 쓸 돈이 충분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혼자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들은 각자 자기 삶을 살며 명절에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새로 사귀기엔 이미 마음의 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으며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많은 돈을 위해 무엇을 잃었던 걸까? 노후 준비라는 것, 우리는 흔히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60대 인생, 70대 인생에서 진짜 가난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가난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 보고 싶을 때 불러도 오지 않는 것, 아파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관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 인간의 뇌는 평생 변합니다. 예전에는 뇌는 20대 이후 굳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60대에 새 언어를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70대에 그림을 처음 시작해서 전시회를 연 분이 있습니다. 80대에 회고록을 쓴 작가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두 번째 이유, 인생 후반기는 정리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60대, 70대를 마무리의 시간으로 봐왔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이제 뒷전에 있어야지.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철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사회를 위해 사는 시간이고 후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다. 60대 인생, 70대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유, 후회를 인식한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눈물이 나셨습니까? 가슴이 먹먹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뜨겁다는 뜻입니다. 아직 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감동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삶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은 알겠는데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10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무엇이 좋았는가? 오늘 무엇이 아쉬웠는가?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글로 쓰셔도 좋고 그냥 눈을 감고 생각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삶을 성찰하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시간의 소중함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에 전화하려던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용서하려던 그 상처가 돌이킬 수 없이 굳어버립니다. 나중에 시작하려던 그 꿈이 기력이 다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전화하십시오.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을 여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첫걸음을 떼십시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낯간지럽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손주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했니? 밥은 먹었니? 보고 싶다. 이 한 줄이 관계를 살려냅니다. 네 번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노년의 삶에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여행을 가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려면 정신이 맑아야 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몸이 받쳐줘야 합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을 하루 1.5리터 드십시오. 잠을 7시간 주무십시오. 병원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은 지키는 것이 이른 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 돌봐야 소중한 사람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내 몸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차례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글쓰기, 그림, 음악, 여행, 텃밭, 요리, 봉사.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대에 시작하면 70대에 피어납니다. 70대에 시작하면 80대에 빛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 후회의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를 오늘부터 지워나가십시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월도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입니다. 후회 속에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사랑과 설렘 속에서 흘러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60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가장 이른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오늘 좋은 영상 봤어.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졌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려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세월이 흘러간 자리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인생 이야기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늘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